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회사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쩐의 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공격하는 상호펀드 MBK 파트너스 연합이나 맞서는 고려아연 어느 쪽이 이기든 차입금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고려아연 싸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중원 리더스 인덱스 대표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고려아연 세계 1등 비철금속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놓고 지금 MBK 파트너스 연합군대 고려아연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조금 낯선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고려아연 과연 어떤 회사인지 박중훈 대표님,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쩐의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아연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철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이죠. 금은동, 뭐 이런 아연 같은 건데 아연으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네. 세계 1위고 그리고 이 비철금속의 재련 기술 자체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재련 기술. 네, 재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왜냐하면 이 재련 기술은 일종의 국가 기관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재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첨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재료의 근간이 되는 재료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려아연 쪽에서는 계속 국가 기관 산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고려아연은 예.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B2B 기업입니다. B2B 기업. 예, 재련을 네. 해서 예. 이 비철이 필요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이 고려아연은 말 그대로 영풍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영풍. 그런데 네. 재밌게도 고려아연의 지난해 매출이 9조 7,045억이었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6,599억이었는데 지난해 영풍그룹 전체의 매출이 10조였어요. 고려아연이 대부분을 차지했네요. 예, 거의 대부분이고 예. 영업이익을 보면 더한 게 지난해 영풍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습니다. 아, 나머지 계열사는 적자인데 적자다. 고려아연만 흑자를 보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90% 그리고 영업이익의 거의 98%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원래 영풍그룹이 장 씨와 그다음에 최 씨 일가가 공동 경영을 75년간 해왔는데 네. 이 고려아연을 두고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영풍그룹의 실체 전부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장 씨와 최 씨의 75년 동행에 금이 가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두 양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서 83만 원으로 올렸는데 자, 이제 그러면 서로 사겠다는 가격이 똑같아졌잖아요. 네. 이제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번에서? 이번에서는 최 회장 쪽에서 돈을 더 올리겠다. 최은범 올릴 회장 쪽에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하려면 네. 더 비싼 쪽으로 아무래도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돈을 서로 올리고 있는데 83만 원 똑같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누가 더 많이 사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가장 최근의 보도는 최 회장 측에서 이번 주 내로 예. 83만 원보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83만 원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장 회장 측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겠죠. MBK 파트너스 측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도 또 돈을 올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과연 이 차입금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나오고 과연 이렇게 치킨 게임이 됐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 누가 남는 것이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양측이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을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장씨 일가와 손잡고 처음 제시한 가격이 66만 원이었죠. 네. 그러다 이제 75만 원. 83. 그러니까 영풍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대항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하니까 그럼 83만 원으로 이제 네. MBK 파트너스 올렸는데 같은 가격이 더 올릴 것이다. 고려아연 측에서 MBK 파트너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올릴 것이다.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양쪽 다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올려야 되는 싸움이 된 거죠. 올려야 된다. 네. 근데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네. 되는 게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33대 33은 그 동률이고요. 예. 장실과 최실과 동률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7.8%를 가지고 있고
기타 지분이 한 24% 정도 되는데 실제 예. 유통 지분은 한 23%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지금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한 게 MBK 장씨 일가 영풍 쪽에서는 미니멈 7%에서 14.6%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예. 고려아연 쪽에서는 18%까지 그러니까 한선 없이 18%를 한선 없이. 공개를 하겠다는 예를 하겠다는 건데 이 유통하고 있는 23% 정도의 이 지분을 보면 예. 이 지분의 거의 95% 정도가 다 기관 투자자예요. 아니 개인 지분들이 지금 다 손바꿈해서 빠져나갔습니까? 거의 원래 시작할 때부터 사실 거의 없던 상태에서 개인 지분이? 들어갔고 아. 그래서 MBK의 김병주 회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가 나와 있는데 예. 안 팔면 매수가가 높은데 안 팔면 배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83만 원 공개 매수가인데 그렇죠. 현재 주가는 한 70만 원 네. 중반대. 그러니까 그렇죠. 팔아야만 되는 거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가 높은 쪽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렇죠. 를 짜고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측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양쪽에서.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세금 문제인데, 세금. 네, 왜냐하면 그 MBK와 영풍 쪽에서는 말 그대로 공개 매수, 예. 이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시장에서 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래세만 내면 되잖아요. 0.15% 정도 내는데 네. 공개 매수에 응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2%예요. 차익에 대해서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보통 이제 공개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75만 원이면 예. 이 시장가가 75만 원이면 절대 안 팔립니다. 어. 세금을 20%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최소한 이 시장가보다 25% 이상은 높아야 차익이 남으니까 그래야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공개 매수는. 그런데 그래서 이 고려아연 측 최 회장 일가는 이 공개 매수 선택할 때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 자사주 매입으로 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가 고려아연 측의 주식을 팔 때는 네. 고려아연으로서는 배당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첫 구조가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관 투자 개인들은 팔았을 때 배당 소득세에다가 더 많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가죠. 내는데 그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기관 투자자는 팔아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걸 다 계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최 회장 일가는 훨씬 더 이제 MBK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많다는 걸 알고 공개 매수로 들어왔는데 한 수 더 떠서 그 고려아연 쪽에서는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내게 해줄게라고 하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면 배당 소득세도 법인세로 내니까 훨씬 더 세금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이 돼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누가 더 이익인가는 다른 거예요. 지금 고려아연 측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면 이익인 거죠. 원래는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할 때는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했을 때 MBK 파트너스에 파는 것은 소득, 양도소득세.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하니까 좀 불리하고 유리하고 불리한 네.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입니다. 이 배당소득세가 되는 이유는 아까 장 대표님께서 네.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자사주를 매각을 하고 그걸 소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당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딱 보면은 고려아연 배당소득세가 더 낮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분석을 할 때 고려아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15.4%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 22에서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니까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네. 그럼 오히려 공개 매수를 그쪽이 더 많이 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개인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인이 대부분이라 어차피 법인은 둘 다 똑같이 법인세를 내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의 이슈는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MBK 파트너스냐 고려아연 측이나 선택을 할 때 세금은 의외로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라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내야 될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법인은 법인은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은 똑같이 내는 건데 배당으로 받을 때는 법인들은 그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유리한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측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MBK 파트너스 쪽이 조금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개인이 적다면 저 개인이 거의 고려아연이 없으니까.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개인이 거의 없어서 거의 없어요. 네. 원래 정말 없어요 개인들.
저 그렇게 시장이 알고 그럼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만 거의 95% 정도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주가 공개 매수가 계속 올리면 개인들이 볼 때 자기들 팔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느새 다 손바꿈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입니까? 네,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 2차까지 75만 원까지 갔을 때는 일단 빠져나가고 손바퀴만 일어났다. 지금 들어오는 분들도 있대요. 더 올릴 것이다.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작다. 실제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대부분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MBK 측이나 고려아연 측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뭐가 유리할지를 계속 주판을 두드리면서 아마 이 매수가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 싸움 지금 이제 고려아연 측이 83만 원 추가로 올릴 거라고 이제 두 분은 보고 계시는데 승부처, 승패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연금이 쥐고 있지 않을까. 근데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요? 네. 대표님 맞죠? 저는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 판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죠. 왜냐하면 그럼 누가 키를 쥐고 있어요? 주주총회를 하거나 뭐 임시주주총회를 했을 때는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주주총회, 그 3월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정확한 기계적 중립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요. 1대 1대 1.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개매수 자체에서는 국민연금 역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국민연금 돈을 벌겠죠. 예. 계속 손바뀜을 하면서. 이제 키는 뭐냐면 결국에는 쩐 싸움이죠. 누가 돈을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 현재 83만 원인데 90만 이상 뭐 계속 갈 수 있느냐, 레이싱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양측의 자금 조달 능력과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측 MBK 파트너스, 뭐 우리나라 굴지의 정말 제일 큰 사모펀드, 사실 토종 사모펀드예요. MBK라고 하지만 그리고 고려아연, 법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일단 고려아연은 지금 자기 자금만 한 1조 5천억 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차입금이 한 1조 2천억 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금 백기사라고 알려져 있는 뭐 하나은행, SJ은행 이런 데에서도 지금 대출 한도가 있어서 한 총 95만 원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된다. 95만 원까지. 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MBK의 자금력이 또 만만치 않죠. MBK. 네, 예. MB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아웃 펀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원래는 보통은 우리가 바이아웃 펀드에서는 한 20% 정도의 규모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도 지금 낼 예상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2,720억 원에서 2조 5,140억 원까지도 올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금 조달 능력에 관해서 고려아연은 양쪽 다 빌. 고려아연 측은 이제 차입이 많고 그렇죠. MBK 파트너스는 이제 자기 펀드 조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고려아연 측 더 빌릴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빌려놓은 게 엄청나잖아요. 아까 1조 뭐 그렇죠. 2천억, 5천억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가능합니까? 이제 그 고려아연 쪽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걸 보면 자기 자금이 1조 5천억이 아니라 5천억 낮춰버렸어요. 아, 1조는 우리가 빌려왔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가처분 법원 소송 때문에 법적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아. 우리는 우리 자기 자금을 쓴 게 아니라 예. 돈을 외부에서 빌려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 법적 문제에 대한 어떤 잠재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고려아연 쪽은 현재 대략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한 3조 한 1천억 정도는 유동성을 확보고 있지 않느냐. 3조 1천억. 네, 그래서 83만 원대까지로 보면 지금 얼마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83만 원.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맥스로 기준으로 봤을 맥스로. 때 맥스는 고려아연 쪽은 18%까지 매수하겠다는 이야기고 18%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전량 다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MBK와 영풍 쪽에서는 14.6%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니멈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원래는 최소 7% 수량. 최소 수량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한 주로 다 사겠다 예. 이야기고 이제 18% 맥스로 보면 그 2조 8천억. 2조 8천인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3조 아까 1천억 3조 1천억 정도가 정도면 있으니까. 3천억 원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보는 거고. 가격을 예. 더 올릴 여력이 있다는 거죠, 고려아연이. 그렇죠. 이제 MBK 쪽을 봐야 되는데 MBK. 이게 이제 사모투자 펀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있어요. 이게 400%입니다. 400%. 400% 레버리지 비율이 있거든요. 네. 이걸로 따지보면 현재 MBK가
이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시작할 때부터 차입금 정액을 좀 했어요. 2,400억을 좀 정액을 했는데 여기 자기 자본을 기준보다 한 435억 원 더 늘린 거더라고요. 아, 그런데 자기자본을? 이걸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1차 때 66만 원에서 75만 원 올렸잖아요. 1차로. 올렸죠. 예. 한 번 더 올릴 때 왜 같은 가격을 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할 거면 더 더 올리는 게 맞죠. 음. 그죠? 그래야 못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가격을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차입 비율 때 한도 그렇죠. 때문에. 이 더 올리려면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뭐 그러려면 더 차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레이싱에서 일단 유리한 성기를 잡은 건 고려아연 쪽이 아닌가. 아,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죠. MBK 파트너스가 이 펀드를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고려아연이 더 차입한 더 지금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 공개 매수는 우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4일까지니까 그 시간 동안에 물론 MBK 쪽에서 자본자 높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싸움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의 전쟁이니까 돈을 누가 더 조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법적인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중지하라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졌는데 다시 한 번 냈어요. 네. 이거 또 다시 똑같은 걸 낸 겁니까? 내용을 어떤 통이 다른 내용은 겁니까? 다릅니다. 아까 대표님이 잠깐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자본을 지금 왜 자본을 줄였느냐. 본인 자기 자본이 있었는데 자본을 줄였다라고 잠깐 말씀을 주셨잖아요. 법적인 이슈. 그게 뭐냐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특별관계자는 공개 매수가 시작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관계자는. 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뭐 영풍이라든지 MBK라든지 고려아연 다 지금 특별관계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계자가 아니어야 그 돈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자본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처분에서 기각을 당한 게 특별관계인이니까 이것을 매수를 못하게 하라든지 예를 들면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이제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배임이다. 아까 잠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임은 만약에 자사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소각을 했는데 이게 돈이 더 많아지면 이게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고려 측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왜 또 소송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느냐라고 했고 이제 영풍 측에서 MBK 측에서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 이 문제 기준 이게 좀 잘못된 배임이다. 너희들 그렇게 매수해서 소각할 수 없다. 중지하라 그런 걸 냈는데 두 번째 소송인데요. 네. 그 결과는 이제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지금 이번 싸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네요. 결과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같은 법원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한 소송도 아니냐. 똑같은 내용이 어차피 나올 건데 네.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아니라고 영풍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여튼 이제 법원의 두 번째 소송에 대한 판단은 좀 저희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고 이번 싸움에 또 영풍정밀 영풍그룹의 자회사인데 영풍정밀이 상당히 그 변수로 떠올랐다고. 영풍정밀도 지금 공개 매수 대상인데 현재 공개 매수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왜 이 회사가 주목을 끄는 건지, 왜 이게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분 구조 때문이죠. 지분 아까 구조. 이제 팽팽하지 않습니까? 예. 33대 3점 0.2% 차인데 예. 거기다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한 상태인데 국민연금은 이제 중립적이라 보고 나면 그 다음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영풍정밀이에요. 영풍정밀. 영풍정밀이 1.85%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영풍정밀의 이사진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결정권이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영풍정밀의 지분을 양측에서 확보하는 전쟁이 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먼저 영풍 그 공개 매수를 먼저 영풍 MBK 쪽에서 먼저 신청을 했죠. 예. 주당 3만 원에 예. 영풍정밀 주식 25% 우리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러니까 고려아연 쪽에서도 대한 공개 매수를 결정을 했죠. 같은 3만 원인데 오늘 아마 이제 회의가 끝난지 모르겠는데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고려아연 쪽에서 영풍정밀 이사회를 해서 이 대한 공개 매수가를 더 올까를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한 주 한 주가 되게 그렇죠. 귀하니까 중요하니까. 1.95%는 상당한 주식이거든요. 1.85%. 네, 8%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익을 차지하려고 아마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은 고려아연이나 MBK 파트너스나 양쪽이 다 올리겠네요. 지금 현재의 싸움 판세로만 봐서는. 네, 지금 가장 들어오기 전에 봤던 기사들을 보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도 올릴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네.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지금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도 올리고 있고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도 올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쩐의 전쟁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데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렸을까? MBK 파트너스는 어떻게 조달을 했고 고려아연 측은 어떻게 빌렸을까? 빌려준 데는 정말 이자를 얼마나 받았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돈을 빌렸어요? 지금 고려아연 측에서 그 부분 때문에 영풍과 MBK가 콜옵션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콜 옵션 계약이란 건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공개 매수를 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예. 장 씨 일가인 영풍 측은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MBK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MBK 쪽에서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차익을 그 콜옵션 계약을 다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배임의 문제가 있으면 아마 지금 사법적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예. 우선 공개된 거는 MBK가 동일한 지분에서 한 주 더를 가져와서 경영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한 줄 더 그렇죠? 가져와서. 예. 자, 지금은 영풍 쪽에서 33%를 들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MBK가 동수의 지분을 사오는 거죠. 예. 그 사오는 가격이 콜옵션인데 아하. 그 가격이 공개 매수가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영풍 장 씨의 각 주식을 그렇죠. 예. 낮은 가격에 사오는 거죠. 네. 예. 그 옵션 계약을 맺은 거죠. 그걸 공개하라 그래요. 네, 그걸 공개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고려아연 쪽에서는 그 돈을 장 씨 일가의 본인들 돈이 없으니 MBK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콜옵션 계약을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풍 장 씨 일가와 MBK 파트너스가 연합하기 위해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 공개하라,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고려아연 측에서 공격을 네.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주주 간 계약이 무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옵션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을 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나 지금 살 거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일단 문제인 것은 원래는 지금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는 더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회사에 타격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다 낮아지지 않았다면 주주들한테 문제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이 재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1위의 업계이기 때문에 회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했을 때 물론 MBK가 뭐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개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돈을 어떻게 지금 빌려서 차입금을 어떻게 지금 공개된 거는 예. 일단 증권사 증권회사. 그리고 해외 펀드, 해외 펀드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자사주 소각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금리는 굉장히 높게 줬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뭐 금리가 낮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조달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쪽이 이기건 예.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50만 원 초반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90만 원까지 올라갔다면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건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어느 쪽이 이기건 우려하는 거는 이 성자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승자의 저주, 그렇죠. 기업 M&A 세계에서 있을 수 네. 있는 승자의 저주, 과도한 금액으로 인수한 후에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손을 드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재계에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예. 기억하는 게 대우 네, 금호산업이 네, 대형건설을 네. 인수했다가, 네, 인수했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워낙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모펀드의 먹잇감 하니까 이번 공격수로 나선 MBK 파트너스를 한번 보고 싶은데 MBK 파트너스 이렇게 공격적인 M&A, 적대적 M&A 나선 혹시 속사정이 있을까? MBK 파트너스를 진두지휘하는 김병주 대표죠? 네. 네. 어떤 사람일까요?
김병주, 이게 MBK가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MBK. MBK. 아. 우리가 잘 아는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의 사위입니다. 아, 그래요?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갔고 63년생이시거든요. 네. 뭐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유학을 가서 골드만삭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이분이 이제 그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칼라일 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예. 그때 기억하시게 2000년도에 우리 IMF 이후에 한미은행 인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그렇죠. 외환은행 인수 다음에 한미은행 인수 때 이 매각을 성공시키면서 약 7천억의 이익을 남기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그 이후 5년 후에 칼라일에서 그만두고 네. 차린 게 MBK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수많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많은 M&A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뭐 여러 가지 큰 건들이 있죠. 가장 예. 큰 건들은 홈플러스죠. 홈플러스. 아, 네. 별 재미를 못 봤죠? 그렇죠. 이미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조 5천억 가까운 돈을 인수를 했는데 예. 사실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에 대해서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엑스를 못 하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고 못하고 있는 있군요. 거죠. 거기다가 네파도 한번 사실은 좀 손해를 봤죠. 네파도. 예. 그래서 그런 손해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경영권 다툼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갔었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한국엔 컴퍼니,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경영권 분쟁에 참여를 해서 졌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홈플러스에 들어가서 10년째 지금 자금 뭐 상호펀드라는 게 한 5년이나 7년 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런 조금 몰려서 이런 공격적인 M&A, 적대적 M&A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혹시 우리 최단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좀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상호펀드가 좀 기업 경영권을 조금 이렇게 위협하면서 뭔가 기업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 물론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적대적인 M&A라고 하지만 적대적인 M&A가 꼭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네.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구조를 새로 바꿔서 기업이 영업을 더욱 상출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그런 할수 가능성도 있도록.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대적인 M&A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MBK가 여기를 인수하게 된다면 아직 결론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아직 모르죠.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MBK 측에서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돈의 전쟁, 마치 경마처럼 서로 지금 레이싱이 시작되는데 2차 레이스를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고려여행 관련 토론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